네,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섹터 심도 깊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주요 빅테크 수장들이 AI 규제와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기업들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피로도가 높아서 조금 더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AI와 관련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들이 있는 거고 또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으로 테슬라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6개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좀 이런 AI를 매개로 해서 특히 빅테크들의 명암들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대하셔야 될 것은 7월 말로 예고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AI 정책 발표입니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AI 관련된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고 7월 말에 이 AI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 집 명함들은 더욱더 뚜렷하게 구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기업은 뭐니 해도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엔비디아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같이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내 친구라고 젠슨 왕을 치켜 세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AI 경제가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여러분 어젯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미국 장에서 상승했던 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H20 수출 규제가 풀렸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대단히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것을 미국 경제의 되게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떠한 갈등도 없이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저는 가장 큰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장된 기업은 아니지만 오픈AI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취임 그 다음 날 바로 오픈AI라든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오라클과 함께 이 스타게이트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픈AI와 함께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발표했던 것, 이건 7월 달에도 발표될 내용에도 아마 담겨질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가 대단히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국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팔란티어와 협력들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은 팔란티어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구글도 이제 미국 국방부 업무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오픈 AI 그다음에 클로드를 내고 있는 엔스로픽이라든지 또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X.AI까지 국방부가 계약을 맺으면서 네. 미국이 결코 AI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의지를 이번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은 엔비디아하고 오픈 AI라든지 다양한 AI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센터장님과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에 이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에도 당연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트럼프 6개월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애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제3정당 즉 아메리카 파티라고 하는 이러한 당을 만들겠다는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더욱더 증폭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3당 창당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라는 발언을 하면서 뭔가 확전을 지금 피하고 있다는 모습들 즉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또는 테슬라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스페이스X라든지 X.AI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신기술 부분을 갖다가 이 미국 정부가 거리를 두지 않겠다라는 적극적으로 포옹하겠다는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갈등들은 내재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극복되면서 미국 정부하고 협력들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즉 테슬라를 버리면 자율주행을 버리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확전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인 갈등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네.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폰의 미국 생산입니다. 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을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선 생산하지 않겠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고 인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도로 지금 생산 기지를 빠른 속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결코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도로 가는 것도 애플에게는 무리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숙련된 노동자들 중국에 있는 그리고 숙련된 중국에 있는 이 아이폰과 관련된 이 생태계들 즉 이 공급 업체들을 한꺼번에 인도로 갈 수 없어서 결국은 이러한 부품이라든지 심지어는 인도에서 일하는 노동자 일부도 지금 중국에서 데려가고 있는 마당인데 네.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당장의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상징적인 아이폰의 미국 생산을 대단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 이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애플이 지금 이번 6개월 동안 보여줬던 것 중에서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AI 리더십의 상실입니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리더십이 상실될 것 같으니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인재를 대규모 비용을 들여서 즉 문제는 우리는 돈으로서 막대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현금이 많은 애플은 아무런 지금 움직임도 보이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애플의 AI 팀장이 최근에 메타로 이직을 하는 이런 결과까지 오면서 심지어는 팀 크기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월가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대단히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애플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애플의 역사의 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애플이 이 난제를 특히 트럼프 행정부하고 겪고 있는 아이폰의 미국 생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두 번째 지금 잃어가고 있는 AI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네. 지켜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뭐 머스크 이슈 다들 아실 테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의 미국 생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고 AI 시장에서 지각생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애플이 앞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 규제 입장에 대해서 최근 빅테크들의 심경 변화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핵 물질처럼 감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는 좀 규제 완화에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선은 AI 네. 초기에서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이 숨결하고 같이 이걸 맞추다 보니까 정말 빅테크 대표들 예외 없이 모두가 AI는 핵폭탄처럼 위험할 수 있다. 핵폭탄이 네.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위험하다. 규제는 다 필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의 대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오픈AI의 샘 알트만까지. 그러나 지금 이 AI의 퍼포먼스가 AI의 성능이 대단히 월등히 2025년에 지금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록4라든지 클로드 4.0이라든지 제미나이 2.5%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오픈 AI는 올 9월이 오기 전 가을이 오기 전에 5.0을 챗GPT 5.0을 발표하겠다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빅테크 입장들이 지금 트럼프 입장하고 같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AI는 규제가 아니라 지금은 더욱더 발전해야 되고 훨씬 더 지금 뛰어가고 달려가고 로켓을 타고 솟구쳐야 되는데 규제는 이 발전을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다 돌아서고 있고 미국 행정부 또한 지금 AI는 패권 경쟁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규제보다는 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고요. 이 여파를 받아서 유럽은 대단히 AI에 대한 규제 입장이었는데 심지어는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라면 우리 유럽마저도 그렇게 뒤처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AI 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유럽연합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보다는 AI 성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무게중심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AI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 안에서는 네이버가 근접한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AI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현 상황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 하이퍼클러바 싱크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추론 모델을 중심으로 네. 가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LG AI 연구원 같은 경우도 엑사원 4.0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4.0
4.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기회가 돼서 미리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추론 모델이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챗GPT라든지 제미나이에 대비해서 네. 텍스트로 입력해서 텍스트로 답을 얻을 때는 엑사원 4.0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비스들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네. 느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것이 대중화하기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중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 보이스로 여러분들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세상을 비추시면서 AI와 대화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투자와 조금 더 성능 발전 개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그록 4.0에서 큰 교훈, 그록 4.0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던 X.AI의 그록 4.0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모델을 내놨던 것은 2024년 작년 2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작년 2월 달에 1년 만에 지금 1년 6개월 만에 처음 모델을 내놓고서 지금 가장 세계에서 지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그록 4.0을 내놨다라는 것, 즉 충분히 저희 나라도 쫓아갈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그록 4.0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한 투자, 물론 충분한 투자는 막대한 투자를 의미하는데 이 막대한 투자만 이루어진다라면 네. 저희도 못할 건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하고 LG가 자체 모델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픈 소스를 좀 개조한 모델이라 한다면 네이버하고 LG 같은 경우는 자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자체 모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민간 투자를 통해서 이 두 모델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국의 기술 독립을 위해서 또는 이 세계 경제 중심축이 AI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막대한 투자가 좀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한국판 소버린 AI 구축을 두고 결국에 그냥 빅테크를 따라가는 수준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버린 AI를 네.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주권 AI라는 거죠. 각 나라마다 각 네. 나라의 기술 독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소버린 AI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한국만을 생각해서 한국어로 학습을 하면은 똑똑해질 것이다. 이런 거는 한국어는 더 잘할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가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챗GPT도 한국어 잘하는데요. 전체 데이터 학습량에서 0.1%도 안 됩니다. 한국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어떤 법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한국의 특수성들을 좀 더 잘 이해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쓰기에 좀 더 편하고 훨씬 더 유익한 이러한 방향으로 좀 발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AI가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생태계를 형성을 하던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글로벌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그나마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소비자들이 받쳐줬었고 일단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들이 이 한국 소비자의 기반 위에서 일본으로 진출하고 동남아로 진출하고 미국으로 진출했었던 것처럼 한국의 AI가 어떻게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이거를 자꾸 한국 국가의 소버린이라고 하는 주권 AI에 집착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어제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가 오픈 AI에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겠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고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이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요즘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 메타도 이런 AI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물리 AI 또는 월드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네. 휴머노이드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있는 앱트로닉이라는 곳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미국에는 파트너가 지금 거의 고갈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것을 눈을 미국 밖으로도 돌리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로보티즈가 이 매칭이 됐다는 것 대단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세미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바퀴도 사람 발이 아니라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다리 하체도 손도 이렇게 인간 손처럼 10개의 손가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게 손을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 물리적으로는 더욱더 많이 발전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여기에 지금 AI가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파트너로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게 됐다는 것은 한국의 휴머노이드 시장에 정말 이 가뭄 속의 단비처럼 대단히 반가운 그럼요. 소식이라고 네.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러한 부분들이 시작을 해서 이 로보티즈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협력들을 또는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네이버나 LG와
로보티즈는 LG전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테크 기업과 AI 기업과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간의 협력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은 협동 로봇은 좋지만 휴머노이드에서 살짝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이 소식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